아니 그러면 여자친구가 나한테 물어보잖아. 오빠 나 어디 변한 데 없어? 이거 남자들이 잘 못하는 건데 못하는 걸 왜 시키는 거야? 니들이 더 잘하면서. 지능 검사를 했을 때 남녀 평균은 유사합니다. 근데 여성보다 남성 IQ의 변산성, 남성 IQ의 개인차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남성의 정규 분포가 더 완만합니다. 그래서 평균은 비슷하지만 IQ가 아주 높은 쪽도 남성이 많고 아주 낮은 쪽도 남성이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지능검사 결과를 볼 때 하나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지능검사 도구를 제작할 때 최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답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들을 제외하고 애초에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단순히 지능 점수의 평균이나 총점을 비교해서 두 성별의 인지적 차이를 논하는 건 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규 교육 과정에서의 학업 성취도를 봅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시험을 보면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놀랍게도 결과의 평균값에 있어서는 거의 전 과목에서 여자아이의 점수가 남자아이보다 우수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통적으로 남자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수학이나 과학 과목에서도 여학생들이 더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해요. 평균값이. 보시면 읽기 능력 같은 경우에 2000년도부터 2015년까지 여학생이 계속 우수했지만 수학 능력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남학생이 우수했지만 2015년에는 여학생이 더 높죠. 과학 같은 경우도 2006년부터 반전이 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남녀 인지 능력 자체의 차이냐?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한 평균의 함정인데 항상 실질적으로 미치는 변수와 분포 모양 이런 걸 봐야 돼.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 정도에서 1등급을 맞는다고 해서 지능이 엄청 높다고 할 수는 없죠. 대학 학점 같은 것도 그렇고. 왜냐?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만점을 받을 수가 있잖아. 엄청 잘하는 애랑 어느 정도 잘하는 애랑 점수가 똑같다고. 학업 성취도와 엄청 복잡한 사고 능력은 큰 관계가 없다는 거지.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 그 여자아이 평균이 남자아이 평균을 꾸준히 이렇게 앞서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최하위권 남자아이들이 계속 꾸준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얘네들이 평균을 다 갉아먹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남자 아이들의 성향에 맞는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이게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분석을 해보니까 학교 교과 과정을 충실히 따르는 태도를 가진 학생이 남자 아이보다 여자 아이가 훨씬 많았다는 거죠. 지능 수준과 상관없이 학교에서 말 안 듣는 애들이 남자아이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자애들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궁둥이 붙이고 잘 하는데 이게 IQ랑 똑같은 거죠. 아예 손을 놔버리는 애들도 남자가 많고 열심히 하는 남자애들은 엄청 잘하고. 이게 2011년에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평소에는 접하지 못한 고난도 문제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수행 능력을 보였고 표본이 모든 대상이 아니라 아웃라이어들, 원래 수학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학업 성취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좀 종합해보면 모든 표본을 대상으로 한 평균치 비교에서는 이렇게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앞서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아예 상위권을 표본으로 분석한 경우에는 남학생이 우월한 경우가 있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게 고등학교 남녀공학 나오신 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각 및 주의를 볼까요? 이거 가리자. 그 시각이나 후각, 청각. 청각은 어떤 성별의 평균값이 더 높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청각.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아주 좋은 답변들이 많았는데, 자, 청각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예민한 지각력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고주파 소리를 더 감지하고 더 잘 감지하고 청각 자극에 대한 역체가 낮아 더 작은 소리도 더 잘 듣는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년기 청각 손실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 그 서구권의 연구 결과에서 60세에서 70세에는 이제 남성이 여성보다 청각 손실도 더욱 심하게 나타났지만 여튼 청각 손실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은 이 생물학적인 차이보다는 흡연, 강한 소음에 대한 노출 같은 환경적 요인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몸 쓰는 일을 거의 다 남자들이 하잖아요. 남자들이 험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귀가 금방 안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도 좀 여성이 좀 괜찮은데 남성은 이제 더 소모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후각을 볼 건데 후각은 누가 더 발달했을 것 같아요? 후각. 여성의 평균이 높을까? 남성의 평균이 높을까?
무엇보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미한 능력 차이를 보이는 감각 영역이 후각인데요. 후각에서의 남녀 차이는 아동기에서 노인기까지 전생에 걸쳐서 일관되게 여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2009년도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냄새를 탐지하고 구별하는 능력은 4세에서 12세까지 발달하는데 이 나이 때 계속해서 여아가 남아보다 우월하다고 해요. 여튼 그래서 드라마에서 바람핀 내 남편 옷 냄새 맡고 이 새끼 다른 여자 만나나? 이렇게 쉽게 추측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시각을 볼까요? 시각? 시각에는 사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역동적 시지각이 있어요. 내 시야에서 움직임을 탐지하고 지각하는 능력인데 이건 40세 이전까지의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능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화로 인한 이런 역동적 시지각 능력 손실도 여성에게 더 먼저 나타난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럴까 또 보면 생물학적인 차이에서부터 좀 벌어집니다. 알렉산더 윌콕스 우즈라는 이제 심리학자가 2009년도에 5개월짜리 영아들을 대상으로 장난감 선호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자 보시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게 인형과 트럭을 보게 했어요. 동적인 장난감과 정적인 장난감이죠.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트럭과 인형을 유사한 수준으로 응시를 했지만 여자아이들의 경우 트럭보다 인형을 훨씬 많이 더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더블 스코어잖아.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은 크면서도 움직이는 대상을 따르는 활동을 여성에 비해 많이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계속 강화가 되면서 역동적 시지각 능력 차이가 더 벌어지겠죠. 자, 세 번째 기억력인데, 기억력은 어떨까? 기억력은 남자가 더 좋을까요? 여자가 더 좋을까요? 이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여성이 뛰어납니다. 이건 30년 동안 남녀 차이만 분석해온 박사님이 있는데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똑같은 말을 했어. 단순하게 암기만 하는 과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확실하게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특히 자신의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일화를 기억하는 거, 이게 남성보다 여성이 뛰어나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럴까 또 분석을 해보니까 어머니들이 아들보다는 딸들한테 어린 시절부터 정서적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보다는 딸들한테 정서가 포함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에 비해 어머니와 개인적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정서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나누면서 사건에 대한 기억을 강하고 정교하게 저장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여튼 이 정서적 주제에 대한 기억, 실제로 연인들끼리 싸우면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세세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 싸우면 여자 쪽에서 옛날 이야기까지 다 꺼내면서 개싸움이 되는 거죠. 남자들은 싸운 거 왜 싸우는지도 기억을 잘 못하는데 여자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지. 내가 이거 진짜 너무 공감하는데? 나는 다 까먹는데 여자친구는 예전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 나는 진짜 일주일 전에 싸운 것도 기억을 못하거든. 여기에 더해서 비언어적 자극을 대상으로 한 기억 과제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수행 능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얼굴 인식 과제 같은 거. 그 여성들은 최근에 본 얼굴과 이름을 더 잘 기억했다고 해요. 그리고 머리, 의상 이런 세세한 부분을 회상하는데 남성보다 더 정확하게 기억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여자친구가 나한테 물어보잖아. 오빠 나 어디 변한 데 없어? 이거 남자들이 잘 못하는 건데 못하는 걸 왜 시키는 거야? 니들이 더 잘하면서. 남자들은 여자보다 이거 못한다잖아. 굉장히 억울하구만. 여튼 이 차이도 아까 말한 여성의 정서 기억에 대한 전문성, 이것 때문일 수 있다고 해요. 얼굴에 정서들이 다 나타나니까. 그래서 정서 없이 단순히 추상적인 모양을 기억하는 과제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수행 능력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언어적 능력을 봅시다. 자, 언어적 능력은 누가 더 뛰어날까요? 한번 추측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정말 그 책에 나오는 인간 지표 그 자체예요. 그 전공서적에 보면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언어 영역에서 그 능력이 우월할 것이라고 대중들은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고요. 남녀가 언어 능력에 대해서는 딱히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가 언어 문제, 언어에 대해서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건 사실이에요. 자, 보시면 읽기 장애에 대한 건데, 특히 학교에서 남아들은 여아들에 비해 읽기 장애가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능력의 차이라기보다는 교사분들이 활동적이고 주의력이 떨어지는 남학생들이 읽기 장애가 있다라고 쉽게 판단해버리고 진단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읽기 장애에 대한 여러 연구를 정리를 하자면 학교 현장에서는 여학생의 4배, 5배 정도의 남학생들이 읽기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건 언어 능력 발달의 차이라기보다는 주의 조절이나 행동 통제에서 어려움을 갖는 남학생들의 읽기 문제가 나타나면 교사분들이 그걸 읽기 장애라고 속단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학생들의 경우 읽기 장애가 있더라도 그걸 조용히 앉아서 그걸 잘 숨기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티가 잘 안 난다고, 이런 말이에요.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언어 능력에 있어서 남녀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고, 하지만 읽기 장애는 남자 아이에게도 많이 나타난다. 자, 마지막으로 시공간적 능력을 볼게요. 시공간적. 이거는 우리가 기업 인적성 검사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3차원 도형을 막 회전시켜서 같은 거 찾기, 뭐 주사위에 점 찍어놓고 뭐가 같은 건가, 뭐 이런 테스트입니다. 뭐 이런 능력은 뭐 공학이나 건축, 디자인, 항공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능력인데, 일단 첫 번째로 공간 지각 능력을 봅시다. 공간 지각은 상하, 좌우, 전후의 공간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인데, 이걸 판단하는 대표적인 과제 중 하나가 물높이 검사예요.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물병을 기울였을 때 어떤 모양이 될까? 짠! 연구들을 종합을 하자면 4세에서 95세 피험자 1704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연구에서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우월한 수행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심적 회전입니다. 2차원 혹은 3차원의 도형을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 연구자들은 이 능력이 시공간적 능력의 핵심이라고 해요. 이 능력을 검사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과제가 3차원 도형 회전시키기, 그리고 선분 방향 대응 검사. 이건 다 알 거고, 선분 방향 대응 검사는 뭐냐면 이렇게 해당 선분의 각도와 일치하는 걸 이 선분 중에서 이렇게 고르는 거지. 이것도 53개국의 여성 9만 명과 남성 11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크게 앞섰다고 합니다.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연구는 경제적 수준이 높고 성차별이 적은 국가일수록 더 성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런 게 많습니다. 성차별이 없고 굉장히 선진국일수록 성차가 더 벌어지는 항목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성차별이 더 적으면 남녀가 무조건 평균적으로 평등하게 맞춰질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곤 하는데,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해놓으면 남녀의 능력이 더 벌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어른뿐만 아니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적 회전 능력을 연구했을 때도 성별차가 두드러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남녀 차이가 되게 많이 벌어지는 거지. 연구를 해보니까 여아보다는 남아들이 새로운 자극, 그리고 동적인 자극, 회전된 자극에 대해서 더 잘 분별하고 마음속으로도 잘 회전시키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해요. 다만 약간 프레임을 변경하거나 훈련을 시키면 남녀 모두 이 능력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공간 능력의 핵심인 심적 회전 능력은 성차가 크게 있지만 후천적인 훈련으로 수행 수준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다. 자, 인지적 능력에서의 성차는 이렇고, 이제 성취 동기에서의 성차를 봅시다.